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장 마릴라 커스버트는 놀라다. 매슈가 문을 열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재빨리 뛰어나왔어.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 딱 봐도 촌스러운 옷차림하며 빨간 머리를 길게 따은 모습하며 눈은 또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정말 희한한 꼬마 아가씨였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소리쳤어. 매슈 커스버트, 쟤는 누구야? 남자애는 어디 있고? 매슈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 남자애는 없었어. 쟤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아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매슈 아저씨도 그제야 깨달은 거야. 아직 아이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딱 잘라 말했어. 남자애가 없다니 말도 안 돼. 분명히 남자애를 데려오라고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스펜서 부인이 쟤를 데려왔어. 역장한테도 물어봤다니까. 어쨌든 데려올 수밖에 없었대. 뭐가 잘못됐든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으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잖아. 그동안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지.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 소중하게 들고 있던 카펫 가방을 툭 떨어뜨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 손을 꼭 잡았어.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 오래 갈 리 없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더니 정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팔을 탁자 위에 팽개치고는 얼굴을 파묻고 폭풍처럼 울었어. 마릴라 아주머니랑 매슈 아저씨는 난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마침내 마릴라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 자, 그렇게까지 울 필요는 없잖니. 아이가 획 고개를 들고 소리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 울 필요 있어요. 고아가 돼서 새 집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싫다니 그럼 누구라도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일이에요. 오래된 녹처럼 굳어있던 마릴라 아주머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자, 이제 그만 울어. 오늘 밤 당장 내쫓지는 않을 거야.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볼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야겠지. 이름이 뭐니? 아이 얼굴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어. 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 저를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라고? 그게 내 이름이니? 아니요, 꼭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코델리아가 아니라면 내 진짜 이름은 뭔데? 앤 셜리예요.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말했어. 하지만 제발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잠깐 있을 거잖아요. 뭐라고 부르든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그리고 애는 너무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딱 잘라 말했어. 낭만적이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애는 좋은, 평범하고 아주 이성적인 이름이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애니 조용히 설명했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코델리아가 더 좋을 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코델리아라고 늘 상상했어요. 적어도 요즘은요. 어렸을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코델리아가 더 좋아요. 하지만 애니라고 부르시겠다면 이를 꼭 붙여서 A-M-M-M이라고 불러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면서 찻주전자를 들었어. 철자가 뭐가 그렇게 다르니?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글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A-M-N은 너무 밋밋하지만 A-M-M-N은 훨씬 품이 있어 보여요. 이를 붙여서 불러주신다면 코델리아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이가 붙은 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긴 거니? 우리는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데려오라고 부탁했거든. 고아원에는 남자애가 없었니?
아니요, 남자애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이 분명히 11살쯤 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추천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오, 애니 매슈 아저씨를 서운하게 쳐다보면서 덧붙였어. 역에서 저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셨다면 기쁨의 흰 길이나 반짝이는 물의 호수를 보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처럼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매슈 아저씨를 쏘아보면서 물었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슈 아저씨가 얼른 둘러댔어. 그냥 오는 길에 나눈 얘기 중 하나야. 낱말 마구간에 두고 올게. 차 준비해놔, 마릴라. 매슈 아저씨가 나가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어. 스펜서 부인은 너 말고 다른 아이도 데려왔니? 네, 릴리 존스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스펜서 부인 본인을 위해서요. 릴리는 5살이고 엄청 예뻐요. 밤색 머리를 가졌대요. 저도 그렇게 예쁘고 밤색 머리였다면 저를 데려가셨을까요? 아니, 우리는 매슈를 도울 남자아이가 필요하단다. 여자아이는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 모자 벗어. 내 모자랑 가방은 내가 복도 탁자 위에 둘게. 애는 얌전히 모자를 벗었어. 곧 매슈 아저씨가 돌아왔고 셋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지. 하지만 애는 도통 먹지를 못하는 거야. 빵이랑 버터를 조금 깨물고 접시 옆에 놓인 작은 유리 그릇에 담긴 야생 사과잼을 살짝 찍어 먹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 아무것도 안 먹는구나. 마릴라 아주머니 눈빛에는 마치 큰 결점이라도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 애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절망의 나락에 빠졌거든요.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밥이 넘어가시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딱 잘라 대답했어. 나는 그런데 빠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정말요? 그럼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그러면 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에요. 먹으려고 하면 목에 뭔가 턱 걸려서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초콜릿 캐러멜이라도요. 2년 전에 딱 한 번 먹어본 적 있는데 정말 꿀맛이었거든요. 그 후로 꿈속에서도 자주 먹어봤지만 항상 먹기 직전에 깨어나 버려요. 못 먹는다고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다 정말 훌륭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매슈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어. 마구간에서 돌아온 뒤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거든. 피곤한 게야. 마릴라, 이제 재워야겠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 원래 남자아이를 위해 부엌 옆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뒀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놨어도 여자아이를 거기서 재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 그렇다고 손님 방은 이런 떠돌이 아이에게는 너무 과분했고 결국 동쪽 다락방밖에 남지 않았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촛불을 켜고 앤에게 따라오라고 했어. 앤은 맥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자랑 가방을 들고 복도를 따라갔어. 복도는 소름이 돋을 만큼 깨끗했고 이윽고엔이 들어선 다락방은 더더욱 깨끗했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촛불을 세 다리 삼각 탁자 위에 놓고 이불을 젖혔어. 잘 때 입는 옷은 있겠지? 앤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2벌 있어요. 원장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고아원에는 늘 물건이 부족해서 뭐든지 짧거든요. 적어도 저희처럼 가난한 고아원은요. 저는 짧은 잠옷이 정말 싫어요. 그래도 목에 레이스 달린 예쁜 잠옷을 입은 것처럼 꿈은 꿀 수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있어요. 좋아, 그럼 얼른 옷 갈아입고 자렴. 잠시 후에 촛불 가지러 올게. 내가 끄면 불이라도 낼까봐 걱정돼서 그래.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가자 애는 방 안을 가만히 둘러봤어. 하얗게 칠해진 벽은 너무나 휑해서 스스로의 공허함에 몸서리치는 듯 했지. 바닥도 텅 비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애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둥근 지프로 짠 매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한쪽에는 4개의 짧고 어두운 기둥이 달린 낡은 높은 침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붉은 벨벳 바늘방석이 놓인 세모난 탁자가 놓여 있었지. 그 위에는 가로 6, 세로 8인치 정도 되는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어. 침대와 탁자 사이에는 하얀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어. 방 전체가 너무나 딱딱하고 삭막해서
애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어. 애는 훌쩍거리면서 서둘러 옷을 벗고 짧은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불을 가지러 올라왔을 때 방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가지들과 엉망진창이 된 침대만이 소녀의 존재를 간신히 말해주는 듯 했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일부러 애네 옷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접어서 노란 의자 위에 올려두었어. 그리고 촛불을 들고 침대 곁으로 갔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약간 어색하지만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 잘 자렴. 그러자 이불 위로 앤의 창백한 얼굴과 커다란 눈이 번쩍 나타났어. 앤이 서운하게 말했어. 이런 밤을 좋은 밤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제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될 텐데. 그러고는 다시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었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저녁 식기들을 치우기 시작했어. 매슈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건 마음이 몹시 심란하다는 명백한 신호였지. 매슈 아저씨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마릴라 아주머니도 그 습관을 몹시 싫어했지만 아주 가끔은 매슈 아저씨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워야만 할 때가 있었어. 그런 때면 마릴라 아주머니조차 눈 감아주곤 했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정갈만 보낸 탓이에요. 로버트 스펜서네가 정갈을 잘못 전한 게 분명해요. 내일 둘 중 한 명은 꼭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해요. 매슈 아저씨가 마지못해 대답했어.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지? 그게 뭐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꽤 괜찮은 아이 같던데, 마릴라. 그렇게 기뻐하던 걸 생각하면 돌려보내기가 좀 안 됐잖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 매슈 커스버트. 설마 그 애를 그냥 두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만약 매슈 아저씨가 거꾸로 물구나무서기라도 하겠다고 말했다면 마릴라 아주머니는 지금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거야. 매슈 아저씨가 어색하게 말했어. 아니, 그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 당연하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매슈 아저씨가 뜻밖의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가 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매슈 커스버트, 당신 그 애한테 홀렸군요. 딱 보니까 벌써 마음이 가 있는 게 다 보여요. 매슈 아저씨가 조금 고집스럽게 말했어. 쟤 참 흥미로운 아이야. 역에서부터 오는 내내 얼마나 조잘조잘 말을 잘하던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 말은 잘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딱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 많은 애는 질색이에요. 게다가 고아 소녀 같은 건 딱 질색이에요. 원한다고 해도 저런 아이는 절대 아닐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아무튼 즉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매슈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 농사일은 프랑스 소년을 고용하면 되겠지. 쟤는 내 말상대라도 되어줄 거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 저는 말상대 없어도 잘 지내요. 쟤는 절대 안 돼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마릴라. 매슈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를 치우면서 말했어. 나는 자러 갈게. 매슈 아저씨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식기를 다 치운 뒤 마릴라 아주머니도 굳게 찌푸린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지. 그리하여 동쪽 다락방에서는 외롭고 사랑에 굶주린 애니라는 이름의 친구 없는 아이가 밤새도록 울다가 겨우 잠이 들었단다.